급성장하고 있는 AI 산업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활동은 점점 위축되어가는 변환기에 미국 노동자 중 74%가 자신이 하는 일에 결국에는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미국 설문조사 전문 기업 폴피시와 채용조사 서비스 업체 체크르가 미국 취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는 AI로 인해 임금이 낮아질까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같은 수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59세부터 77세와 X세대인 43세부터 58세, 밀레니얼 세대의 27세부터 42세, 그리고 Z세대인 18세부터 26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두려움은 밀레니얼 세대 82%와 X세대 81%에서 높게 조사됐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75%와 Z세대 76%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거나 잃을까 불안해하는 노동자도 전체 74%에 달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밀레니얼 세대인 81%로 가장 높았습니다. Z세대 73%, 베이비 부머 세대 71%, X세대 70% 순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노동자 중 79%는 AI 도입으로 더 적은 시간 일하는 대신 임금 축소를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82%와 X세대 81%에서 높게 나타났고 Z세대 76%와 베이비 부머 세대 75%는 임금 축소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더 적게 일하는 대신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을 감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Z세대가 15%로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10%라고 응답했고 가장 낮은 5%라고 답한 세대는 없었습니다. 응답자 전체 가운데 85%는 이미 자신이 하는 일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89%가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1월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된 경사 이래 또 다른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됨에 따라 내년 6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025년 임기에 신규 비상임이사국 중 가이아나가 2024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내년 6월 한 달간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상임이사국 P5와 비상임이사국 E10의 알파벳 국명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의장국은 안보리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안보리 의장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간 내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건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7일 우리나라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룹 국가들 중 단독으로 출마해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를 얻으면서 1996부터 97년, 2013년부터 1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 구축, 여성, 사이버 안보 기후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갈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임기 개시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신규 선출된 5개 비상임이사국은 오는 10월부터 예비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모든 회의를 참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본부에 안보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주유엔 대표부 각 공관과 협업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6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신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이시칸의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 대사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를 포옹하며 격하게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97년에 이어
2024년 두 번째로 안보리에서 함께 손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축하한다며 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지적해 유엔 안보리는 우리가 북한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장 포럼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한국 동맹국들의 비난이 상당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에게 축하를 나눈 메시지를 게재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엘리사 국제부 기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북한 등 10개 후보국이 표결을 통해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WHO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올해 10개 국가가 임기가 만료돼 후임 국가를 선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 것과 관련해 많은 나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더합니다. 이러한 여파 속에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면서 조 바이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은 북한의 사리로 가득 찬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후보도 같은 날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지낸 바 있는 헤일리 후보는 트위터에 김정은이 자국민을 굶기고 있다며 어떻게 북한이 WH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웃음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국제부 담당 엘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멕시코 현지에서 살고 있는 남자인 것처럼 위장해 한국에 있는 여성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억대에 이르는 피해의 외교당국은 유사 범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주멕시코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은 SNS를 통해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는 사람과 알게 됐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마음을 터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을 젊은 남성으로 소개했던 이 남성은 여권과 운전면허증, 회사 사원증 등 사진을 보내며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의 신분증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 한국 남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멕시코에서 소매치기 당했다. 돈이 없어 호텔에서 쫓겨났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 두절됐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한국 여성은 멕시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인연으로 한국 여성은 그간 이 남성에게 호텔비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가량의 돈을 이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단 이 여성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40대 여성도 채팅으로 알게 된 1991년생 한국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강도를 당했다며 대사관에 후속 조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멕시코 여권을 위조한 남성에게 1억 원 상당을 송금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당국은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영기 주멕시코 대사관 경찰 영사는 용의자들은 패션업계나 외국계 은행 종사 같은 그럴싸한 직업을 내세워 호감을 산 뒤 돈을 가로챘다며 유사 사례를 인지하면 즉시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보고도 용의자를 믿고 계속 돈을 보낼 가능성도 큰 만큼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약물을 투약했다가 술이나 담배의 중독 증상이 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약물을 통해 펜타닐 복용 등 마약 중독까지 치료하는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CNN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약물 오젬픽이 사람의 중독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체리 퍼거슨이라는 한 여성은 11주 전부터 오젬픽을 투여했습니다. 오젬픽은 세마글루티드를 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해당 약은 체중 감소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오젬픽을 구입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젬픽 공급 대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퍼거슨도 오젬픽 투약 이후 38파운드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퍼거슨은 오젬픽 투약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부작용은 전자담배와 흡연에 대한 중독 증상이 완화된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수년간 펴왔던 전자담배와 연초가 더는 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술도 덜 마시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퍼거슨뿐만이 아닌 여러 보고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오젬픽 혹은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의 유사 약물을 투약한 후 중독 증상이 완화됐다는 설명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는 체중 및 섭식 장애센터에서는 세마글루티드 성분이 장기적으로 식욕 등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관련된 동물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결론에서 세마글루티드가 새로운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제로서의 잠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세마글루티드의 마약 중독 완화 효과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 중독이 세마글루티드로 완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키우는 특정 식물도 잘 골라서 키우면 8시간 만에 공기 중 발암 물질이 97%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많은 식물의 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 구입을 물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각 식물원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프레이저 토피 교수 연구팀은 악마의 담쟁이 덩굴과 화살촉 덩굴, 거미 식물 등 공기 정화 능력이 있는 실내 식물 9종을 대상으로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 능력을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식물들을 각각 하나씩 밀폐된 방에 넣고 벽에 부착시킨 후 8시간 동안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노출시켰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란 제품 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돼 이동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통틀어 일컫습니다. 화장품, 향수, 욕실 세정제, 탈취제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 용품이나 페인트, 자동차의 마감제, 가솔린, 접착제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거나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습니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에 쉽게 녹아 들어가며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처음 발암물질로 규정한 뒤 국제암연구센터 IARC 등에서도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상당수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을 사용해 식물의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이란 시료를 성분별로 분류한 후 분리된 성분의 질량 스펙트럼, 즉 물질을 이온화시킨 후 전자기장에 통과시키면 생기는 현상으로 각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결과 8시간 만에 알칸 97.9%, 벤젠 유도체 85.96% 순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됐습니다. 알칸은 폐렴을 유발하며 벤젠 유도체는 발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식물의 잎이 호흡할 때 유해 물질들을 흡수해 광합성의 대사산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식물이 분비하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화학물질이 음이온을 띠며 양이온인 유해 물질들을 만나면 전자를 얻어 안정화돼서 땅에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한 수분을 잎의 기공을 통해 다시 배출하는 과정에서 분비됩니다. 실내 면적 대비 2에서 5%의 식물을 배치하면 공기 속 유해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식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을 테스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유해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저렴하고 좋은 방법은 실내에 식물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벤젠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제거하며 가정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로는 아레카야자,
스킨답서스 스파티필름 등이 있습니다. 아레카야자는 건물의 단열재나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포르말데히드 제거에 뛰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이 실내 공기 정화 식물 중 1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스킨답서스는 일반적인 식물보다 5배나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티필름은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등 각종 오염물질 제거 평가에서 매번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식물 표면에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옥살산 칼슘이 묻어있어 반려동물 및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지난달 25일 미국 과학진흥협회 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 얼러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6월 10일 오후 5시에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하트 오브 LA와 아이스너 재단이 후원하는 세대 간 오케스트라가 커뮤니티를 위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무료로 연주회를 개최해 교민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교포인 다니엘 석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창단 2년 만에 150명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오케스트라는 만 12세부터 80이 넘는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 모이는 연주 그룹입니다. 김민지 문화예술 담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케스트라의 성공으로 현재 빅밴드와 함께 합창단도 창단되었습니다. 총 200명의 다세대, 다민족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음악 프로그램은 2022년 완공된 Heart of LA Art and Recreation의 본부로 두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교차 필요성과 활성을 위하여 Heart of Los Angeles의 CEO 토니 브라운의 비전과 다이엘 석 지휘자의 열정, 그리고 아이스너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맺힌 열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4번의 정기 공연을 하는 이 오케스트라는 다양하고 넓은 음악 장르를 연주합니다. 이번 첫 오페라 갈라 프로그램은 매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7명의 성악가가 출연하여 웅장하고 거대한 공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오케스트라는 PBS 다큐멘터리와 여러 매체들이 Intergenerational Orchestra 소개와 더불어 연주에 대해 극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장을 맡고 있는 다니엘 석 예술감독은 모든 세대와 더 많은 민족들이 함께하여 하모니를 이루며 공연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그룹이다. 특히 이번 오페라 갈라는 우리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한인타운의 공연장을 통하여 여러 한인들을 초대합니다라고 한인들의 많은 관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의 연주곡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로시니의 윌리엄 텔, 비제의 카르멘 전주곡, 아이다의 개선행진곡을 연주합니다. 아리아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페라 나비 부인, 투란도, 세빌리아의 이발사, 카르멘, 진주잡이 등 주옥 같은 곡들로 연주합니다. 출연하는 성악가는 테너, 김성봉, 터드 스트레인저, 소프라노에서는 주정은, 자넷 터드, 메조소프라노 부분은 브로니카 크리스틴슨, 바리톤의 애덤 맥크로리, 호세 말도나도 등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이 출연합니다. 입장과 주차 모두 무료이며 약 1시간 30분간 공연합니다. 아울러 간단한 리셉션이 있으며 또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공연 및 오케스트라 문의는 www.holaio.org 방문하면 됩니다. 장소는 LA 한남체인 건너편 남가주 새누리 교회이며 주소는 975S 베런더 스트리트, 로스앤젤레스 CA 90006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대규모 유명 오케스트라 연주와 기라성 같은 상악가들이 펼치는 오페라도 감상하시며 새로 시작하는 6월의 초여름의 오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민지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탁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